안녕하세요. 기초를 알고 주식 투자하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사장입니다. 홍콩 기초 잘 보고 계시나요? 저는 공부하면서 유튜브 찍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메리츠증권 주민호 연구위원 업종기초교육 15강 배터리 편입니다. 기초교육 요약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 전망 요약도 하게 됩니다. 기초교육은 1번 전기차 산업, 2번 배터리 산업에 의해 3번 배터리 기술 진보 방향, 그리고 2021년 전망에는 2021년 8가지 이슈를 가지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초교육 1번 전기차 산업인데요. 전기차 판매량 전망과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전망은 전기차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순수 전기차 침투율이 2.2%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침투율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순수 전기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BEV입니다. 그리고 PHEV라고 해서 플러그 하이브리드, 그리고 HEV에서 하이브리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수 전기차라고 하면 BEV를 이제 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을 둘러보면요. 테슬라가 1등입니다. 최다 판매 25% 비중이고요. 작년 50만 대를 판매했고 매년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100만 대를 예상하겠죠. 그리고 현대차는 4% 비중이고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1번이 규제와 보조금 정책입니다. 유럽 탄소 배출 규제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15% 감축 예정이에요. 유럽 판매는 내연차 50, 전기차 50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지금 허용치가 승용차 기준으로 120km에 120g인데요. 이게 전기차가 60이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60이 나오는 거죠. 그럼 허용치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연차를 판매했을 때는 이제 규제가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전기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NEV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고 GEV라고 해서 이게 규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자세한 표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도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원래는 19년도까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크레딧과 규제, 보조금 연장으로 중국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하니까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는 규제가 2%씩 강화됐다고 해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는 퇴출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는 생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은 2020년도에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이 된 거죠. 2년 연장 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거를 규제를 만들었고 강화시킬 거라고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정책이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이든 정권에 와서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TCO라고 해서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내연기관차가 좋을까요? 전기기관차가 좋을까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돈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어떤 게 더 저렴한가? 우리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내연 기관차, 그 2020년도에 순수 전기차는
만약에 사게 됐어요. 그럼 5 년을 타면 내연 기관차보다 비용이 저렴해지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고요. 2025 년도 이후에는 순수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를 역전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1번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봅시다. BEV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순수 전기차라는 얘기고요. 순수 전기차 판매가 계속돼서 증가할 것이다. 테슬라가 1 등이고 현대기아차가 6 위에 해당되고 탄소 배출 규제와 보조금 정책들이 있어요. 유럽, 미국, 중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TCO라고 해서 총 소용 비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바로 배터리 산업이니까 우리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배터리 이제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기초교육 두 번째, 배터리 산업의 이해입니다. 배터리 전방 수요처 비중과 전기차 배터리는 수주 산업, 배터리 용량 표기, 가격 표기, 배터리 생산 공정, 배터리 셀 구조, 배터리 원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방 수요처 비중인데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배터리 업종을 공부하는데 전기차 얘기를 했느냐? 이게 바로 배터리 비중 중에 전기차가 67%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넌 IT라고 하는 비율인데요. 전동 공구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넌 IT로 들어가는데 이 비중이 바로 14%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IT 분야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12%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전기차 비중이 크니까 이제 전기차 개발과 배터리 개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주 산업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제 반도체 할 때도 공부를 했었고, 이제 수주가 들어와야 생산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수주 산업인데요.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 5년이나 이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주 단위도 크고 기간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초기 선점 효과가 아주 큰데요. 지금은 이제 LG화학, CATL, 파나소닉,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로 지금은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선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아주 이제 잘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용량 표기와 가격 표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배터리 용량 표기는 1kWh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BEV 순수 전기 자동차는 60kWh가 지금 배터리 탑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PHEV 플러그 하이브리드에는 10kW가 장착돼 있고 HEV 하이브리드는 1kW가 장착돼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60kW가 제일 크니까 제일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만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스마트폰 한 대당 배터리 용량이 10에서 14kWh예요. 그렇다고 이제 비교를 하면 순수 전기차는 스마트폰에 4,000에서 6,000배의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만큼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크니까. 네. 그리고 배터리의 가격 표기를 보면 배터리는 개당 가격이 아니고요. 그 용량별로 표기가 돼요. 그 가격으로 표기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용량을 나타낼 때 나오는 단어가 셀 모듈 팩이에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다 묶은 거죠. 셀을 묶어서 모듈을 묶어서 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각각의 가격을 보면 셀은 $100, 모듈은 $120, 팩은 $150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프라이스 패러티라고 해서 이 평형 가격이에요. 그리고 매년 인하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배터리 업체가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고 자동차 가격도 싸지고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인하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생산 공정이 복잡해요. 근데 이제 크게
세 단계 공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는 전극 공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만드는 거죠, 배터리를. 네. 처음에 믹싱을 합니다. 활물질이라는 것과 도전제, 용매를 잘 섞는 과정을 말합니다. 코팅 과정인데요. 알루미늄 구리박 위에 코팅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잉이라는 과정인데요. 드라이에를 분사해서 용매를 증발, 해소시킵니다. 캘런더링이라고 해서 롤의 가압으로 전극 두께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슬라이트 바꿈 드라잉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진공, 건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전극 공정은 이런 이름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배터리 모양 을 갖춰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전극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포장 용기에 넣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지금은 나눠볼 수 있어요. 원통형, 파우치형, 그리고 각형입니다. 원통형은 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우치는 필름, 그리고 각형은 네모난 거죠. 자, 그중에 이 세 가지로 나눠진 포장 용기는 다르지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 전극 공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젤리롤을 모두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전해질을 주입하고 밀봉을 시켜서 표면을 세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모양들의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3단계 화성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에이징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은 상온, 고온을 보관하면서 전해질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충전, 방전을 반복시켜서 용량과 전지 상태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각종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셀을 모아서 조립,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1단계 전극 공정, 2단계 조립 공정, 3단계 화성 공정을 통해서 배터리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구조를 알아보려고 해요. 무슨 과학 시간 같죠? 예, 보면은 4대 소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양극 활물질, 양극 물질이죠. 그다음에 음극 활물질, 음극 물질, 그리고 분리막, 전해 이렇게 네 가지 소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정하게 되고 가격을 결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방전과 충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전 충전할 때는 음극과 양극을 얘네들이 전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방전과 충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리튬이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해액을 넣어줬잖아요. 그 전해액이 이 리튬을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분리막은 가운데를 이제 음극과 양극이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걸 못하게 가운데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분리막을 넣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터리 셀 구조 두 번째, 양극재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소재 네 개 중에 양극 활물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양극재에 가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 종류라고 했어요. 이름이 NCA. 이게 이제 화학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NCA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랑 글로벌 4개사에서 이거를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NCM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뭐가 틀리죠? 뒤에 M이 틀려요. 이건 망간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근데 이거 NCM은 뒤에 숫자들이 붙어요. 523, 622, 811. 이게 뭔가 하면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케미컬 등등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NCA와 NCM. 그리고 세 번째 LFP. 이게 바로 리튬 인산 철로 지금 중국에서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많이 만들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안전하게, 엄청 안전하대요. 왜? 그 리튬 인산 철 비중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안전한데, 안전하기도 하고 쌉니다. 싸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이 초기 시장에서 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우선은 차지하고 싶으니까 이 배터리를 많이 쓰는 거죠. 리튬 배터리를.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 리튬 배터리는 뭐냐면 철이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안전하긴 한데 주행거리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보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이제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얼마나 멀리 가냐가 엄청 중요해진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 배터리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LCO라는 네 번째 이제 양극소인데 이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NCA, NCM, LFP, LCO 이렇게 네 가지 양극재가 사용되고 있고, 셀 구조 세 번째 음극재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쪽은 양극재가 들어가고 한쪽은 음극재가 있습니다. 요 양극과 음극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음극재는 또 다른 거죠. 이 소재가 뭐냐면 천연 흑연입니다. 천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는 용량을 많이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5달러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데서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인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가 있는데 이거는 수명이 아주 길다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본 업체들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음극재는 서로 뭔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연과 인조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6, 4대 6, 7대 3 이런 비율들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장 효율이 높은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세대 음극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리콘 첨가물을 넣는 거죠. 이건 이제 개발 중이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 기준을 보면은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충족하려고 하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양극재는 하이니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 쪽으로 이제 극대화시키고 있고 음극재는 실리콘 첨가 비중을 높게 가져가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음극재 실리콘 첨가제 쪽으로는 대주전자 재료가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 셀 구조 네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그 양극재 했죠. 그 다음에 음극재 했죠. 그 다음에 분리막입니다. 가운데 나누는 거죠. 분리막은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그 안전성과 다공성이 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보면 이 불안한 물질이니까 이것들을 분리해줘야 되니까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이동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충전을 해줄 때도 빨리 충전이 되고 갈 때도 파워를 빨리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들이 있는데 분리막에는 그 구멍들이 아주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건식과 습식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해액이 있는데요. 이 전해액이라는 게 이제 얘네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전해액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게. 근데 이 전해액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염과 용매와 그다음에 첨가제 요 세 가지인데요. 이 첨가제 이런 소재들은 다 대부분이 이제 수입을 하게 돼요. 근데 어디서 취급을 하냐면 동화기업과 솔브레이 등등에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염을 살펴보면 첨부,
솔브레인, 후성 이런 데서 취급을 합니다. 첨가제, 여기서 이제 용매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첨가제예요. 첨가제는 특허 진입 장벽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 같은 미쓰비시 화학, 센트럴 글라스 같은 데서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첨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회사들도 이런 첨가제가 중요하니까 노하우 특허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매를 살펴보면 화학업체에서 다 가져온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없고요. 전량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까지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셀 구조니까 이제 구조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리포터에는 조금 어려운 그림도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그림을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에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가운데 분리막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건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우리는 보통의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들은 다 리튬 이온 배터리였죠.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떠올리냐면 수족관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수족관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무엇이냐? 바로 전해액인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들인 양극과 음극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수족관 떠올리시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족관을 떠올리면.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게 바로 차세대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그림을 가져오면 이렇게 아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조금 간단합니다. 그림 자체가. 그리고 더 작아졌죠. 부피가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햄버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햄버거 어떻죠?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세로를 해보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고체 전해질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고체 전해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전고체 배터리가 된 거거든요. 살펴보면 빵이라고 부르는 이 양극과 음극재, 이 오른쪽 왼쪽 이거를 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리튬 메탈로 만들어져요. 이 리튬 메탈 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고체 전해질 물질입니다. 자, 햄버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압축 쭉 해가지고 부피를 줄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많이 탑재할수록 멀리 가니까 어쨌든 부피를 줄여야 된다는 이점에서도 고체 전해질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다. 왜냐하면 전해질이란 물질이 그건 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체다. 이거는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조금 더 많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다.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원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가 원가 비중이 높아요. 원가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합니다. 10%를 넘기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원가를 살펴보면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면 변동비는 원재료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팔았냐 이런 것이 변동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고정비는 인건비나 감가상각 같은 게 인건비로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비와 고정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들 쓰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렇게 해서 고정비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높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고정비가 높은수록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많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고정비가 높아요. 뭐가 비교해서? LG 디스플레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고정비보다 변동비가 높더라.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익이 어느 쪽이 더 많냐면 고정비가 높은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 배터리 업체는 LG 디스플레이처럼 변동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원재료 값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배터리 전방 수요처를 살펴보니 자동차가 1등이더라. 아주 자동차 비중이 제일 많이 수요처죠. 그리고 배터리는 수주 산업으로 진행되고 용량 표기를 보니 자동차에 지금 60kW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가격 표기를 보겠습니다. 셀 기준 용량으로 이제 가격이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은 $100 기준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세 가지 공정 살펴봤잖아요. 생산을 할 때 1번 전극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립 공정, 세 번째 화성 공정, 이 세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분화해서는 15단계가 된다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배터리 셀 구조를 살펴보면 리튬 배터리는 수족관, 전고체 배터리는 햄버거를 떠올리시면 된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들어가냐면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분리막, 전해액이 들어간다. 배터리 원가 구조를 살펴보면 변동비에 포함되는 원재료 값이 너무 높아서 이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10%대 지금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초교육 세 번째 배터리 기술 진보 방향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